고향이 그리워서 나이 들어서라도 돌아가 살고 싶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찡해져요. 나이 들수록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 형제의 정, 한국적인 음식과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도 마음 한구석엔 늘 내 뿌리가 거기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고향에서 살자 하고 귀국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처음엔 너무 좋아 보여요. 공항에 내리면 한국말이 다 통하고 시장 가면 과일이 저렴하고 어릴 적 골목길이 눈에 밟히고 친척들이 반갑게 맞아주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의료 체계가 미국과 달라서 헷갈리고 집 계약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생기고 사소한 서비스마저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더구나 미국식 생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에겐 한국의 좁은 공간,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눈치 문화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귀국을 말리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말 신중히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은퇴 후 여기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부부가 미국에서 평생 열심히 살다 은퇴하고 이제 고향 가서 살자며 한국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연금이 달러로 들어오니 꽤 여유 있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자녀들도 가까워서 좋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 환율 변동이 문제였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생활비가 확 늘었어요. 미국에선 충분하던 돈이 한국에선 빠듯해진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병원비 부담도 컸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한국이 싸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은 싸고 살기 좋다는 과거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특히 수도권은 미국 대도시 못지않게 비쌉니다. 의료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음식값, 심지어 커피 한 잔 가격까지도요. 특히 나이 들어서 병원 자주 다닐 일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내야 할 보험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는 재적응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한 60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말 다 하고 한국 사람인데도 내가 외국인 취급받는 것 같아. 이분은 미국에서 40년 넘게 사셨는데 한국에 와서 은행 업무, 행정 처리, 병원 예약 등등 너무 불편했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깔고 QR코드 찍고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지만 나이 든 분들에겐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또 이웃이나 친척들 모임에서도 미국 물 먹더니 변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럽고요. 한마디로 마음 편히 살려고 왔는데 더 긴장하고 눈치 보게 된 거죠. 이런 심리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리고 고향 친구나 친척들도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고향으로 가면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매일 술 한잔 같은 환상은 실제로는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계획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한 부부가 한국에서 1년만 살아보고 결정하자며 들어왔는데 막상 1년 살다 보니 미국 집은 팔아버렸고 다시 나가려니 살대도 신용점수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은퇴 비자가 없으니 미국 재입국도 쉽지 않고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집 계약은 2년 단위라서 애매하고 양쪽 다 애매하게 돼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산 시뮬레이션, 한국에서 살 때와 미국에서 살 때 비용을 철저히 비교하세요. 환율, 세금, 의료비, 주거비까지 다 넣어서요. 주거계획 전세인지 월세인지, 살 지역은 어디인지, 교통과 병원 접근성까지 검토하세요. 비자와 신분 문제, 미국 시민권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옵션, 한국 건강보험 가입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시험 거주 가능하면 3개월, 6개월 정도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실제로 살아봐야 불편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걱정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준비 없이 왔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면 정말 좋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한 65세 부부는 미국 연금을 한국 계좌로 매달 환전해서 생활비로 쓰는데 수도권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강원도 시골에 집을 마련했어요. 땅값이 싸니 텃밭도 가꾸고 건강도 챙기고 서울 자식들이 오면 다 같이 머물 공간도 있어요. 의료비도 계획적으로 지역 병원 위주로 다니니 큰 부담이 없다고 해요. 이분들은 우린 미국보다 한국이 맞는다고 만족하십니다. 핵심은 본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 계획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분은 미국에 있는 집은 그대로 유지한 채 1년에 6개월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세요. 한국에선 건강검진, 친구 모임, 손주 돌보기 등을 하고 미국에선 의료보험 혜택도 유지하고 생활비도 아끼고요. 비용이 좀 더 들긴 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70대 할머니는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지만 본인은 한국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결국 귀국 2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보고 싶으면 방문하면 되지 매일 눈치 보면서 살긴 싫더라는 게 솔직한 후기였어요. 자녀들도 결국 엄마가 편한데 사는 게 맞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디서 살든 행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 문제는 기본이고 문화 적응, 생활 환경, 가족 관계까지 다 생각해야 해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라는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기민? 충분히 가능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든 진짜 내 집,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가서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공감 어린 현실적인 경고와 사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로 귀국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고려하는 분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전문가적 관점을 담아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더 실질적인 전략과 팁을 담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는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결심했어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제가 직접 상담한 적 있는 분들 사례도 곁들이면서 꼭 짚고 가야 할 단계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예요. 돈 이야기는 너무 자주 나와서 귀에 못이 박히셨을 텐데 그만큼 중요하단 뜻이에요. 생활비 계획 환율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미국 달러 연금이 한국에서 생활비의 주 재원이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달러 마이너스 원 환율은 매달 바뀌어요. 예를 들어 한 달러가 1,400원일 땐 3,000달러가 420만 원이지만 1,250원이면 375만 원이에요. 생활비가 45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죠. 팁을 드리자면 최소 10년간 환율 히스토리를 보고 최저 환율 기준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계산해 보세요. 나는 1,400원 환율 기준으로 살 계획을 세웠는데 1,200원으로 떨어지면 생활비가 어떻게 변할까? 거기서도 버틸 수 있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미국 못지않게 오릅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에요. 한 달 관리비가 30만 원 넘는 아파트도 흔해요. 재래시장만 다닌다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귀국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상보다 2030%는 더 들어간다고들 해요. 주거 문제 전세, 월세, 매매? 한국에서 집 문제는 단순히 어디 살까가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월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뉴저지에서 은퇴한 68세 부부는 서울에 전세로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구했어요. 달러로 20만 불 넘게 빼서 보증금 넣었는데 2년 뒤 재계약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5천 올려달라고 합니다. 환율이 낮아져서 추가 달러 환전 부담까지 생겼어요.
결국 전세 갱신을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했는데 매달 90만 원씩 나가니까 생활이 확 빠듯해졌습니다. 팁은 이겁니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면 집 문제는 단순히 주거가 아니라 재테크 계획이기도 해요. 전세든 월세든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에서 빠뜨리면 큰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건강보험이 문제입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임대 수입, 연금 소득 등을 합산해 책정되는 지역 가입 보험료가 월 20만 원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외화 소득 신고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전엔 달러 연금이 자동으로 안 잡혔는데 최근에는 금융기관 간 정보 교류가 강화돼서 파악이 잘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엔 한 70대 할머니가 달러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월 30만 원 이상 나와서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 의료비가 싸니까라는 계산이 보험료 때문에 틀어질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꼭 사용해 보세요. 거주 전환 전후 시나리오를 다 넣어보고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대도시 vs 지방 차이.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고민하실 때 지방으로 가면 생활비가 싸다고들 하는데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강원도 시골로 가신 한 부부는 집값이 정말 싸서 좋았대요. 근데 아내가 당뇨로 매달 대학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버스 타고 2시간씩 가야 했어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싸게 살려고 간 건데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팁은 간단합니다. 주거지를 정할 때 병원, 약국, 응급실 거리까지 무조건 지도에서 재보세요. 시골이 좋아 보여도 만성질환 있으면 무조건 접근성 우선입니다. 시험 거주 전략 실패 비용을 줄여라. 제가 상담할 때 가장 권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3개월, 6개월 단기 거주를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한 65세 부부는 귀국 전 한국에 3개월 살림을 차려보고 살았어요. 전세는 부담돼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주택을 활용했죠. 그 기간 동안 동네 시장, 병원,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전부 체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물가가 비싸서 탈락, 경기 북부는 교통이 불편해서 탈락, 마지막엔 강원도 한 소도시에 결정했어요. 거긴 병원도 가깝고 시장도 싸고 조용해서 본인들 스타일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시험 거주는 실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미국 집 팔기 전에 한국에 전세금 넣기 전에 꼭 해보세요. 가족과의 관계 솔직하게 협의해야. 많은 분들이 귀국을 결정하면서 자식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 사례 중엔 부모가 갑자기 귀국해 아들 부부와 한집살이를 시도했다가 갈등이 커진 경우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말이 결국 자식의 생활을 제약하게 되니까요. 팁은 간단합니다. 한국 가서 자식과 얼마나 자주 볼 건지,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건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큰 싸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이분법을 버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잘 사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양쪽을 다 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집은 유지하면서 1년에 36개월 한국에서 살아요. 한국에선 월세나 단기 임대, 가족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미국 보험은 유지하고 필요하면 미국으로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이런 플랜을 세우면 유연성이 생기고 돈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왕복 비행기 값이 들지만 귀국 실패 후 다시 미국에서 집 사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국 여기민은 감정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환율, 생활비, 주거, 세금, 의료, 가족 관계까지 다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가지 마라가 아니라 제발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디서 살든 내가 선택했다는 기분이 들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준비 없이 떠밀리듯 가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꼭 한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으세요.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노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